40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모든 것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본격적인 준비에 앞서 먼저 아시안게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아시안게임의 특별한 순간과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하키, 유도, 레슬링 경기가 열릴 선악경기장 공사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선악경기장은 내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 경기장 중 하나로 아시아게임 가는 길에서 준비 사항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펜싱 사브르 금메달리스트 김혜림 선수와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인천의 숨은 명소는 끝없이 펼쳐지는 서해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영종대교 기념관입니다. 영종대교 기념관에서는 교량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공간도 소개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감성에 젖어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알찬 정보가 가득한 아시안게임 가는 길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시안게임 가는 길 MC 이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천연기념물 제331호인 전박이 물범입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이 물범이의 홍보를 위해서 직접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귀여운 물범이가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도록 자연보호에 힘써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가는 길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는 아시아 국가만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대회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림픽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국제종합체육대회입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호 증진과 평화를 목적으로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제운동 경기대회이며 4년에 한 번씩 국제올림픽 경기의 중간해에 개최됩니다. 1951년 시작된 아시아 경기대회는 내년 인천에서 열리는 대회가 17번째 하계 아시아 경기대회인데요. 지금부터 아시아 대회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는 191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극동선수권대회와 1934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서아시아 경기대회가 합병하여 부활한 것입니다. 첫 번째 대회는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 때문에 아쉽게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시안게임은 191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양올림픽 대회가 모태가 됐습니다. 그 뒤에 2년 뒤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극동선수권 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1934년까지는 2년마다 개최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아시아 스포츠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아시아 경기대를 창설하게 되죠. 그리고 아시아 경기대 연맹이 창설되면서 올림픽의 이념과 패턴을 쫓아 올림픽 개최 중간해에 4년마다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51년에 뉴델리에서 아시아인의 영원한 전진, 즉 에버 온워드를 다짐하는 캐치프레이즈하에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출전한 아시아 경기대회는 195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경기대회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국내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8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금메달 8개, 종합순위 3위에 올라 단숨에 아시아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세 번째 아시아 경기대회는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송기정 선수의 제자인 이창훈 선수의 마라톤 금메달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대회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름과 한이 남아있던 그때에 도쿄에서 선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1974년 이란 테헤란 대회에는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첫 출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간의 스포츠 대결이 국내는 물론 많은 외국 언론들의 관심을 받은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정치, 종교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을 떠안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대회를 개최하다가 보니까 정치 종교적 문제라든지 경기 규칙이나 운영 문제 등으로 그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상설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1982년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즉 OCA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OCA가 탄생된 이후로는 아시안 게임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시아 경기 대회는 아무래도 1986년 서울 아시아 경기 대회겠죠. 이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국제 대회였습니다. 한국은 1979년 서울대회 유치 희망을 공식 발표한 뒤 1981년 아시아 경기연맹 총회에서 대회 개최지로 처음 확정됐습니다. 이 대회의 운영 기술 및 경험 축적은 2년 뒤에 열린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86 서울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 86 아시안 게임을 딛고 88 올림픽도 무난히 치렀습니다. 2002년에는 부산 아시안 게임이 치러졌는데 그 또한 국내에서 열린 다른 국제대회에 큰 교훈을 남겼다고 할 수 있죠. 서울대회에서 대한민국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1970년 방콕대회 이후 16년 만에 종합순위 2위를 달성했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누르고 아시아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은 남북이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으로 입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도의 하영조 선수와 북중 유도 대표 선수 계순희 선수가 공동으로 성화를 점화하면서 스포츠 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부산 대회는 아시아 경기대회 사상 두 번째로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치러진 대회였으며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진 대회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그 참고가 될 부산 아시안 게임은 그 44개, 그 당시는 44개국이었습니다. 그 OCA 그 회원국에서 한 선수단이 9,782명으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보도진을 합쳐서 약 한 16,000명이 참여를 했고요. 자원봉사도 한 16,000명, 포함하면 약 한 32,000여 명이 참가한 아주 그 의미 있는 대규모 국제대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대회 모두가 두 도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밑거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또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내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사가 한창인 인천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인데요. 이번 대회를 위해 개폐회식이 진행되는 주 경기장을 비롯해서 총 11개의 경기장이 신설됩니다. 아시아인의 축제인 내년 인천대회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는 모두가 프로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경기장 골조를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성될 모습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것은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주 경기장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가히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만 하겠죠? 이곳은 또 하나의 신설 경기장인 문학수영장입니다. 물살을 가르는 역동적인 수영 동작을 형상화한 문학수영장은 기존 문학경기장과의 시설 연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전체 부지의 열린 공간 및 녹지 공간이 문학경기장에서 선악공원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설계하여
대회 이후에도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친근한 수영장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은 이번 대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 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는 대회 자체가 갖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천 시민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개폐식과 경기장을 가득 채워주시고 준비된 각종 문화행사장에 적극 참여하셔서 대회 기간 내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년 조금 넘게 남은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도시 인천에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죠?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진정한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합 소리가 우렁찬 이곳,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펜싱 훈련장입니다. 오늘의 파워 인터뷰 주인공은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펜싱 사브르 금메달리스트 김혜림 선수입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의 주인공은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여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김혜린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안산시청 여자 펜싱 사브르 선수 김혜림이라고 합니다. 지난 런던 올림픽 이후로 이 펜싱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근데 이 펜싱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잠깐 식당을 했었거든요. 그 계기로 이렇게 체육 선생님이 펜싱이란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네, 쭉. 몇 년 동안 해오셨죠? 한 14년 정도 하고 오래 하셨네요. 네. 이런 종목이 좀 국민들에게 알려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펜싱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펜싱의 매력은 나와 상대 두뇌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펜싱은 속고 속이는 운동이라 가지고 내가 이 동작을 했을 때 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두뇌 게임을 하다 보면 그 매력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경기를 하시면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돌리셔야겠네요. 그렇죠? 김혜림 선수의 말처럼 펜싱의 매력은 치열한 두뇌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속이고 동시에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데요. 네가 오늘 가져가잖아. 보여주고 상대편이 안 맞냐? 정해놓고 가지 말래. 정민아, 상대편 공부해야지. 너무 하지 말고. 나를 숨기고 상대를 속이는 펜싱 경기.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김혜린 선수가 처음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난 게 지난 2006년도였잖아요. 그때 도하 아시안 게임 때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셨는데 안타깝게도 금메달 앞에서 좀 아쉽게도 은메달을 따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워낙 어려가지고 금메달 따는 것도 좀 제 나름대로는 좀 만족을 했던 것 같고요. 욕심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아마 금메달까지 생각을 할 텐데 그때는 워낙 언니들도 많았고 어려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죠. 네.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여자 펜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혜림 선수. 처음 국민들에게 김혜림 이름 3글자를 알리게 됐는데요. 김혜림 선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메달이셨죠, 국제대회에서. 그런 무대를 처음 뛰는 것도 참 영광이었는데 메달을 목에 거니까 기분도 남다르고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때 당시 몇 살이셨죠? 그때 당시 제가 23, 2의 이때였어요. 네, 그 이후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잖아요. 그때부터 쭉 실력을 인정받으셨는데 지난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따셨을 때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리셨는데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이 우승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저 말고 개인전 뛰는 언니 한 명 더 있었거든요. 네. 그 언니는 워낙 좀 폭망한 선수여가지고 네. 저는 약간 좀 가려지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냥 동메달만 따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4강에서 만난 거예요. 네네. 그 언니를. 근데 결과가 좋게 제가 이겨가지고 금메달을 딴 것 같아요. 예상을 못해가지고 네네. 더 기뻤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사실 당시 김혜림 선수의 우승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혜림 선수는 결승에서 홍콩 선수를 제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승이라고 딱 확정을 지으셨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금도 좀 벅차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제가 예상을 했으면은 막 뭔가를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좀 운이 바빴어요. 그렇죠. 너무 기뻐가지고 운이 바쁘고 며칠 지나도 그런 건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때 기분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김혜림 선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의 목표도 굉장히 궁금한데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목표는 당장 오늘 인천 아시안 게임 준비해가지고요. 네. 광주 때 또 한 번 더 영광을 안아보는 게 지금은 목표 삼고 있어요. 뭐 메달 색깔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도 골드면 더 좋죠.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인천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또 한 번의 영광을 더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지와 육지를 잇는 교량은 실용성뿐만 아니라 미적인 요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들에게 이 다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진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천의 명소는 인천의 자랑, 바로 영종대교 기념관인데요. 이곳은 아이들에게도 볼거리가 많고 참 가족들에게도 즐길 곳이 많은 곳입니다. 함께 영종대교 기념관으로 출발해 보시죠. 인천의 대표적 상징물 중 하나인 영종대교. 인천과 공항이 자리한 영종도를 잇는 영종대교는 서해 바다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야경으로 특히 유명한 곳입니다. 위층에는 6차로의 도로가 있고 아래층에는 4차로의 도로와 복선 철로가 지나가는 독특한 구조와 도로, 철로 병용 2층 교량입니다. 영종대교 인천 쪽 시작점에는 가족들이 잠시 들러 쉬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영종대교 기념관입니다. 영종대교 기념관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예,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부속 시설물로서 네. 2001년도 3월 27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 한 13년 차에 걸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설립 목적은 고속도로 이용 고객한테 네. 편의시설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둘째로는 이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홍보,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해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명소지로 하기 위해서 네. 여기 영종대교 기념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방문을 하시나요? 예, 하루에 1000명 이상 정도 방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성수기 7월 달부터 한 9월까지는 네. 2000명 가량이 내방한다고 굉장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네요. 예, 아주 많습니다. 영종대교 기념관에서는 과학적으로 지어진 영종대교의 모형을 볼 수 있고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한 멀티게임존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 2명이 게임에 푹 빠져서 다리를 뜰 줄 모르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렇게 즐거운 게임뿐 아니라 인천에 대한 최신 여행 정보와
각섬에 대한 정보도 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건축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을 수도 있는데요. 교량의 실물 자재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통해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는 다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인지 배우면서 어른도 아이도 모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왔을 때 이 느린 우체통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야말로 그 느린 우체통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뒤에 배달되는데요. 주로 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네. 주로 해외에 나가는 그쵸. 고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유학을 간다거나 네. 아니면 이민을 간다거나 할 때 여기서 느린 우체통 엽서를 작성하고 1년 뒤에 바라보니까 상당히 그 감동이라든지 감흥이 상당히 진하게 오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럼 보통 인천공항 가시던 분들이 여기 들려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작성하고 가시는 분들 많으신 건가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돼서 네. 일부러 주기적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느린 우체통 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망망 있습니다. 그 이결혜 씨도 네. 한번 느린 우체통을 한번 작성해 보시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추억이 정말로 남고요. 좋습니다. 1년 뒤에 네. 받아보는 그 느낌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도 써볼게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느린 우체통. 아시안게임 가는 길 MC 결혜 씨도 자신에게 편지를 한번 써봤는데요. 1년 전 편지에서 만나는 자신, 현재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들러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편지는 1년 뒤에 여러분께 배달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얼마 전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수도권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하만이 관심이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이벤트가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도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안게임 가는 길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